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진행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해서 일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90분가량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5층 집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로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첫 공식 외빈이 됐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는 것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IPEF 출범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정상회담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발표를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만찬 장소가 좀 특별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첫 번째 뉴스인 해주세요. 만찬 장소가 국립중앙박물관 굉장히 특이하죠. 네. 지금까지 그 외빈을 만찬을 청와대를 벗어나는 거는 처음이죠. 네. 아무래도 청와대를 안 쓰니까 네. 장소를 고를 수밖에 없겠네요. 없었을 거죠. 예. 일단 한미 정상들은 토요일에 이제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만찬까지 오후 저녁 시간 내내 줄곧 함께합니다. 뭐 이미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은 청와대 아닌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되는데 이 새 정부 출범한 지 11일 만에 진행이 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외교 무대 첫 데뷔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외교 안보 라인도 싹 바뀌지 않았습니까? 장소도 새로운 곳이고 네. 만약에 청와대에서 계속 한다라면은 뭐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행사를 진행하면 돼서 좀 편했기 때문이겠지만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다는 거에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일 처리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우리 또 미국 양측에서 사전 답사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는 사인이 아마 판커가 내려졌기 때문에 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가장 관심이 만찬 장소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산에서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곳은 한 3군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기념관이 하나 있을 거고요. 제일 가깝겠죠. 아니면 국방 컨벤션이 있을 겁니다. 예식장으로도 같이 쓰고 있는 장소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이 3가지 곳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 하면은 우리의 역사, 유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찬에는 또 양국 수행원, 기업인 한 80여 명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여러 전시실 가운데 하나를 비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좌석을 마련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 간 김에 꼭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는 두 장소가 뭘까요? 있는데 첫 번째가 2층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사유의 방에 방. 가면은 방가사유상 2점을 상설 전시하고 네. 있는 곳이죠. 여기를 꼭 한번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다음 한 곳이 야외 정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야외 정원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석탑이나 석등 이런 국보 보물급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종로에 알고 있는 보신각종 원본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를 한번 같이 산보하면서 한국의 멋과 정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이어서 일본 방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일 정상회담 만찬 장소로 어디를 정했냐면은 도쿄 핫보엔이라는 유명한 에도식 정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 정원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서 선정을 하고 이 에도식 정원을 같이 산보한다라는 거예요. 두 정상이. 네. 우리도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뭐 핫보엔보다 못할 일은 없고 혹시 네. 그 한국의 문화 정치를 느끼게 하는 것에 더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네.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 정말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외국 정상들이 방한할 경우에 이 만찬 장소는 계속해서 이제 좀 바꿔가면서 고궁이 될 수도 있고 좀 장소가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창덕궁 같은 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인데요. 그래도 워낙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반대 의견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고심은 많을 겁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궁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 옛 성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를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의제가 대충 나왔죠? 네, 핵심 의제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안보 문제, 또 글로벌 경제 문제, 또 IPEF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북한이 지금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다음 주 중에 일본 당일 중에 출범할 예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번 정상회담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기대하는 것이 이제 한미동맹 탄탄한 원궤도로 올려놓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목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좀 비겁거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맹의 균열이 갔다.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종전선언이라든가 남북협력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다라든가 이렇게 정상궤도를 좀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물론 이제 그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우선주의가 불협화음을 빚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온 건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양국이 2021년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진 면은 보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중국 경도론 여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외교 당국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한미 동맹이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이 점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일정을 보면은 2박 3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일 같이 하는 일정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동맹을 탄탄한 반석에 올려놓겠다라는 것이 1차적인 그런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이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아마 우리 정부도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 주도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중국을 겨냥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 그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동행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외국 그의 기업체를 방문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특히 그건 바로 이제 여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인텔이라든가 퀄컴 같은 회사들이 있죠. 하지만은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면은 파운드리가 필요하죠. 이거는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업체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기업들 서버 확충하려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죠. 이건 또 삼성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 위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기존의 이제 군사 동맹,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가치 동맹이었다면은 나아가서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목표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중국 견제 여기에 가장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이번에 방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근데 백악관에서 공식 그 부인했어요. 그런 일정이 안 잡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야권에서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현지 시간 18일 미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예정된 면담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일정 조율까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무산된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무산된 것 같아요. 무산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진실이 뭐냐, 이 진실 공방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먼저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 꺼낸 사람이 이제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그 5월 초죠.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 시절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꺼냈고 또 이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 대북 특사론 네. 가능성도 네. 꺼냈고 어떻게 보면은 구여권이죠. 구여권에서 계속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데 이 진실 공방이 뭐냐. 오늘 또 네. 윤건영 의원은 미국에서 밝혀라. 이게 무슨 필요한 그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 쪽으로는 이런저런 그 상황을 판단을 했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물러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과연 한국 정부에 대한 예의일까? 뭐 이런 여러 맞습니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제 더 이상 더 파헤치지 않고 이대로 덮는 것이 한다께서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담 무산과는 또 별개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게 또 화제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또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보다는 이번에 인도태평양 전략 혹은 뭐 경제 문제, 중국 견제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DMZ 방문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백악관은 부통령 때 방문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네. 좀 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 대통령이 DMZ 방문하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이거든요. 지금 5월 30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현충일이죠. 여기에 또 미국 올 가을에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 앞두고 DMZ 찾아가서 그 야전 점퍼 입고 네.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또 만안경으로 북한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사진 한 컷이 굉장히 중요할 한 컷일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그 냉전 최일선에서 미국의 가치 또 동맹국 지키기 위해서 노익장 이렇게 과시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홍보 수단이죠.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DMZ를 안 가게 된 게 뭘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바로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 그런 미국의 전략이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북한 지금 7차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됐다라고 한미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DMZ를 방문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 위협 이거를 그 방한 기간의 주요 의제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관심을 계속 끌고 하여튼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의 지금 단계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그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는 DMZ조차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번 동북아 방문의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중국 견제다. 네.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행보는 가급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바이든이 있는 동안에 방한하는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강한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강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13일 동안 여야가 명운을 건 싸움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또 윤석열 정권 출범 극초반이죠. 네.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전국의 분위기를 가를 정말 중요한 선거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불리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처음에 개항을 출마를 선언할 때는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에는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정권 안정론으로 조금 더 민심이 쏠리는 분위기인데 이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진행되는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새 정부 밀어주자 이런 유권자의 심리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이라든가 컨벤션 효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 또 인사 문제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독주 이미지 또 소통 부재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의 패자이기 때문에 정부 견제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역 일꾼, 유능한 일꾼론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것으로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또 다른 카드를 내놓아야 되는데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그 불리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 여당의 힘을 항상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네. 민주주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 국정 지지도라든가 아니면 정당 지지도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도지사 선거만 놓고 봐도 한 지역에 이렇게 소지역으로 서로 후보들 간에 우열이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물이 중요하고 어떤 네. 정책을 펴느냐 어떤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이 이렇게 벌써부터 우울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를 밀어달라 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또 다른 긴장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한덕수 후보자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 했지만 또 지방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본회의 앞서서 의원총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당론을 정했다. 강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다라면은 뭐 당연히 부결될 겁니다. 하지만은 또 권고적 당론으로 가급적 이렇게 네. 부결해라라고 네. 했을 했을 경우에도 부결 가능성 높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투표로 맡긴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보기에는 일말의 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참 주목됩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에서 부결적으로 의견을 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알 수 없냐면은 네. 일단 초선 의원들 의견은 강경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중진 의원들 또 이재명 그 고문까지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내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진들 의견이 또 다른데 중진들 중에서도 또 그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에 이렇게 후보로 출마한 분들은 또 강경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견을 못 내는 네. 그런 네.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총에서 좀 그 중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네. 그러면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뉴스인에 나오실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추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